네,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정우지입니다.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여자 목소리, 여자의 말을 믿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맵이거든요. 근데 티맵이 이렇게 많은 게 있다는 걸 또 여기 와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100% 전기차를 지금 한 1년 넘게 몰고 있는데 티맵을 몰면서 느꼈던 게 바로 전기차 충전소 위치였어요. 근데 이미 지금 EV 충전소라고 하는 거는 찾아주세요. 근데 이제 환경부나 다른 데처럼 이제 전기차 전용 충전소 맵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딱 나와가지고 아 역시 SK텔레콤은 요즘 이제 고객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의 T대부 포럼 행사고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거를 홍보하기보다는 아마존의 혁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혁신과 앞으로 방향성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 비즈니스 개발, 지금 뭐 티맵 API도 보시겠지만 아마존과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잠깐 좀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1993년도에 저희가 썼던 디바이스입니다. 보시면 뭐 PDA, 지금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이때만 하더라도 어깨 짊어지고 했었고요. 당시에 컴퓨터,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가 한 500만 원 넘었어요. IBM 싱크패드 같은 경우 뭐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나 스토리지 별로 안 되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 이제 벽돌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밖에 뭐 폴라로이드, 그다음에 저희 젊은 시대를 지배했던 워크맨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디바이스들이 지금 다 사라졌고요. 어떻게 보면 폰 하나로 다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티맵이 또 이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이 여기 별도로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 디바이스가 아마 우리를 되게 많이 변화시킨 건 맞는데 정작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한 거를 실제적으로는 생각은 못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이게 2005년도에 바티칸 광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디바이스만 바뀐 게 아니라 사용자의 소위 말하는 경험이 지금 다 바뀌고 있고 사용자 행동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기록을 남기고 바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리우올림픽 끝났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응원하고 나서 기념사진 뭘로 찍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스마트폰 없으니까 폰으로는 안 찍었다고 얘기하실 건데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을까요? 실제 통계 내서 보면 일반 필름 카메라로 찍었다는 게 40에서 60%가 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막 보급되는 소위 말해서 128메가, 256메가 스틱 메모리 나오고 뭐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용자의 경험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05년에 128메가짜리 메모리입니다. 이때 기억나세요? 해외여행 가시려면 메모리 별도로 하나 더 하시던지 사진 막 찍다가 메모리 부족하대 잘못 찍은 거 다 지우고 다시 찍으려고 그래요. 그 순간 놓치면 또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이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지만 여기 보시면 128기가, 지금 웬만한 교보문고 가시면 64기가 그 몇만 원도 안 합니다. 지금 미국계 뭐 최저가 사이트 보면 1테라 메모리 만 원짜리도 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살까요? 안 삽니다. 왜요? 와이파이 되면 휴대폰에서 찍은 것들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고 웬만한 클라우드, 백업 클라우드 다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항상 경험했던 데스크탑이 다 옮기는 이런 것들 지금 안 하시고 계셔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사용자의 경험을 많이 바꾸게 되고 큰 변화와 혁신을 이뤘던 건 사실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맥북 프로 예전 버전이고 최근에 나온 버전입니다. 보시면 이 칩셋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뭐 배터리나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보면 우리는 딱 열어보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기술의 진화와 혁신이 우리의 사용자의 경험을 바꾸고 우리에게 뭔가 편의를 준 건 맞는데 정작 우리가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는 솔직히 없었던 거고요. 당연히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 무가지 신문 엄청 많았어요. 지금 무가지 신문 없죠. 다 누구나 전부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고, 재미난 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무가지 신문에 접속을 안 하고 있어요. 또
다 친구들이 전해준 SNS 소식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채널도 바뀌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큰 거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게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거죠. 저희 책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화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티맵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있는 지도 중에 하나가 바뀐 거겠죠. 결국 우리 세상을 모두 이루고 있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다시 온라인 오프라인은 오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변화에 그냥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 데이터 자료가 있어요. 5천만 명,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라디오가 보급되는 5천만 명을 보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8년입니다. 얼마 전 8.15 광복절 때 1항이 항복 발표를 했을 때 라디오로 발표했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모여서 그 라디오 들었을 겁니다. 그럼 당시만 그런 라디오가 전 세계에 보급된 38년 걸렸는데 근데 TV가 보시면 13년, 아이팟이 4년, 페이스북이 1년 점점 빨라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 유튜브 조회수 기록. 이런 걸 보면 점점 더 혁신의 속도는 좀 더 빨라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변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아마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제가 아마존의 전략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드리겠지만 정말 이 개선된다는 거 고민을 안 했을 거고 그냥 편리함에 익숙해졌다는 건데 그다음에 바뀐 게 뭔지 사라진 게 뭔지 그리고 그것들이 대체돼서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티맵 API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하실 때 항상 이런 혁신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오후에 졸린 시간이셔가지고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짧은 거 몇 개인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드 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큐빅 퍼즐 대회고요. 짧습니다. 지금 보시면 28초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동영상이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다음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레고의 마인스톰이라고 어린아이들 장난감인데 그 컴퓨터 센서 달려 있고요. 컴퓨터 칩셋이 있어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팅커봇이라 그래가지고 레고가 또 같이 협업하는 또 되게 대단한 장난감이 또 나왔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이걸로 만든 겁니다, 이게. 여기 위에 스마트폰 있고요. 네, 6초 걸렸습니다. 지금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원래 알파고 얘기하려다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알파고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하드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믿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긴다고. 근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다들 뭐라 그랬냐면 이미 왔다 그랬어요, AI가. 근데 이 영상이 저는 불과 작년 초에 제가 이런 발표할 때 많이 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미 온 겁니다. 큐빅 퍼즐 엄청 어려워요. 패턴 이거 알고 있고 그거 하면 되는데 아까 사람이 눈 가리고 했을 때 28초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셨잖아요. 유심히 패턴을 보고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하고 그것을 패턴을 다시 풀기 위해서 한 다음에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동영상은 당연히 안에 센서가 있고요. 바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컴퓨터, 뭐 슈퍼컴퓨터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걔를 센싱한 것을 가져다가 그냥 맞춘 거였어요.
그리고 장난감 레고 마인드스톰이 그걸 조립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영상은 얼마 전에 이 기록을 깼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결국은. 참 세계에는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게 몇 초인지 아세요? 0.2 나오는데, 네.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제 0.887.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매년 아까 눈 가리개처럼 사람이 하는 대회도 있고요. 매년 이걸 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최고 신기록이 됐는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앞에 주제가 API고요. 뒤에 주제가 IoT인데, 결국 우리가 API를 IoT를 하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모든 방향이 솔직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디바이스 제조하고 알고리즘 만들고 스마트폰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개방해서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분야로 또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아마존은 클라우드 한지 10년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 전자상거래 한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 혁신의 내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되나? 갑자기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럼 먼저 아마존의 API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회사인데 가장 핵심이 이 물류, 그다음에 이 플랫폼, 그다음에 그런 플랫폼을 서비스화해서 AWS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의 시작은 당연히 창고였습니다. 아마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키바 로봇이라고 그래서 그 마치 진공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짐을 찾았어, 그러니까 물건을 배송할 물건을 찾다면 이제는 물건이 사람한테 오는 그런 시스템 보셨을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곳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와 정보와 서비스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어떤 상품이 들어오면 그 데이터가 서비스와 연결이 돼서 최종 나갈 때까지 모든 것이 오토메이션 처리되는 것이 저희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PI가 되게 중요했던 거고, 그 API 이전에 아마 요즘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아키텍처 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뭐 옛날부터 얘기했던 SOA, 서비스 오리엔트 아키텍처 기반인데, 핵심은 이게 퍼블릭 AP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가능하고 그것들을 호출해서 실행이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데이터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의 API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인터페이스를 위한 서비스를 호출하고 연계하는 거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호출을 하고 데이터를 실행을 하고 데이터를 뭐 변경을 하고 업데이트까지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디바이스까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여기 프로덕트 디테일, 그러니까 프로덕트 상품 정보에 대한 다양한 디테일 정보의 API들이 여러 개가 구성이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다 서비스로 작동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하나 단위가 실행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이게 되는데, 저희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투피자 팀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자를 두 판, 미국 피자는 좀 크잖아요. 그렇게 딱 슬라이스로 치면 8개 정도 나옵니다. 그냥 한 2개 하면 16조각, 한 명에 2조각 먹으면 한 8명 정도 됩니다. 최대 8명이 이 팀을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여러 개를 그 팀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그 팀이 그거를 끝까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런 조직들이 되게 점조직처럼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제가 전 직장이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쉽게 말하면 CEO가 돼야 되는 회사고요. 제가 그 전 직장이 HP였어요. HP는 프린트하고 서버 완전 제조업체입니다. 제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근데 아마존에 딱 오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조직 체계, 모든 거, 문화, 이게 완전 틀렸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플랫할 수밖에 없는 조직 체계가 바로 이런 서비스 조직과의 연계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서비스가 혁신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서로 간에 상호
통신을 하고 연계를 하고 의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다 서비스화 돼서 연동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런 물류 시스템과 물류 플랫폼들이 우리만의 노하우가 됐던 거고 그게 플랫폼이 됐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서로가 엮여서 거대한 어떤 그 서비스의 집합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API를 하나의 인프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WS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도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물류 플랫폼과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고객한테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IoT도 얘기 드리겠지만 거기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UX 쪽이나 모바일 그리고 백엔드 오퍼레이션 쪽이나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모든 분야에서 API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AWS라는 플랫폼 자체가 모두 다 AP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체계도 API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AWS는 수많은 아까 API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서비스 단위, 컴포넌트 단위가 다 API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레디메이드 돼 있는 서비스다. 그러니까 API만 불러서 바로 실행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서버리스 아키텍처. 서버가 없이 API로만 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통 API 뭐 하나 이런 거 실행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웹서버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웹서버에 WAS도 만드셔야 되고 아까 저처럼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베이스 만드셔야 되고 그 API 다 만드셔야 되고 개발 환경 구축해서 SDK 다 구성하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레디메이드로 플랫폼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아까 T맵에서 API나 개발자 환경도 전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요즘 이제 가장 큰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큰 흐름인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API들이 특히 공개되는 API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텔레콤에서 하시는 분들 API를 엄청나게 만드시고 아마 여기 다른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개발자 하신 분들도 API를 점점 더 늘어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존 웹서비스에서는 그럼 이런 서비스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버전, 그리고 스테이지, 단계,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접근, 그리고 통제, 모니터링, 그리고 권한 관리, 솔직히 이제 보안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트래픽,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API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냐. 특히 이제 특정 시간에 몰린다거나 아니면 on and off, 뭐 평상시에는 거의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아까 말씀 서버리스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런 부분을 알다 보니까 저희가 게이트웨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API. 그러니까 API를 자유롭게 관리하시고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그 요구사항에 맞도록 버전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키. 아까 팀앱 API도 키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시그네처라고 해서 AWS 사용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서명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백엔드를 보호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PI가 모든 걸 다 허용하게 되면 백엔드 또는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디도스 공격 같은 그런 보안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람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API가 함수로 실행되는 정말 이제 API도 진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서버리스가 되면서 이 자체가 함수를 실행하고 자체가 로직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쪽까지 이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장점인데 이건 저희 얘기니까 결국 뭐 이런 다 지원을 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CDN까지 연결돼서 응답 속도를 늘린다거나 아까 말씀 디도스 그 다음에 iOS나 안드로이드 모바일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API가 저는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이미 와 있어요. SK텔레콤 하고 계시는 API 플랫폼도 그것과 이제 맞닿아 있는데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API를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비즈니스에서 핵심이 될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니지먼트까지 결국 생태계나 실제로 개발 그쪽 부분까지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나오는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또는 또 다른 서비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그 API 허브와 같은 게이트웨이에서 뭐 캐시나 그다음에 아까 모니터링, 모든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 뒷단에서 이제 서비스를 호출하고 또 다른 부분까지 가는 거. 근데 이제 이 API 부분을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이유가 IoT를 하시던
요즘 얘기하는 머신러닝이나 소위 말하는 핀테크나 옴니채널 나오면서 모든 거를 하실 때 API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린 거고요. 이제 뒷단에 처음에는 원래 이제 IoT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인데 여기 보시면 제 영업이 아니어서 100만 건당 3.5불 상당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또 철학이 또 저렴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API 얘기 들었으면 API가 왜 중요한지가 그 다음 단계 IoT나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뭐 얘기 드렸던 모든 분야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런칭한 IoT 버튼입니다. IoT 버튼은 쉽게 말하면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일반인들한테 판매됐을 때 처음에 물량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최근에 구매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구해서 왔는데 이게 버튼이 그냥 한 번 버튼 누르는 이렇게 불 켜지는데 여기 지금 아마 바로 와이파이를 잡을 겁니다. 불을 켜져서 바로 한 번 누르냐, 두 번 누르냐, 뭐 세 번 누르냐, 길게 누르냐 이렇게 누르게 되는 버튼이고요. 이게 이제 IoT에 저희가 이제 혁신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알렉사도 보셨을 거고요. 되게 많은 저희 혁신 디바이스들 보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oT 버튼입니다. 처음 시작은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원래 대쉬라는 게 있었죠. 최근에 여기 레드불이며 되게 많은 브랜드까지 확장이 되는데 결국 이런 제품이 우리가 주로 자주 사는 물건. 그러니까 세탁기에 항상 세제가 필요한데 우린 세제가 필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또 자기가 사는 품목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반복되고 쇼핑이 필요 없는 것들은 온라인에서 또 창을 열어서 또 구매하는 패턴이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해결해 주고자 어디서나 쇼핑하려고 만든 게 대시였죠. 그래서 이 대시가 필요한 곳에서 바로 구매하다 보니까 냉장고에도 붙이고 뭐 여기 세탁기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대시를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기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다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재미난 게 지금 아마 이게 숫자가 좀 늘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162개였으니까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재미난 결과가 있어요. 이 버튼을 사서 실제로 대시로 하신 고객은 다시 아마존닷컴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를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그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는 아마존이 이런 경험들을 누가 빨리 하느냐 시합에 붙었는데 제일 빨리 사용자 경험을 빨리 찾아내는 역할을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인데 재미난 건 이 제품을 얘기하면 다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게 그거 아마존닷컴을 위한 거잖아요. 아마존닷컴에서만 되잖아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다시 들어갈 건데 이것의 디바이스 핵심은 뭘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클릭하면 구매되는 거네 그러지만 실제 들어가 있는 철학은 플레이스 잇. 어느 장소에서나 컴퓨터를 켜지 않고 모바일 앱을 열지 않고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아도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거. 누르면 된다는 거. 이 얘기는 뭘까요? 인증, 결제, 배송 조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다 끝이 나는 거고 바로 물건이 온다는 거죠. 원클릭입니다. 정말 원클릭인 거예요. 우리가 뭐 쇼핑몰 들어가서 카드 결제와 인증 결제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결제로 완전 다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시가 결국 지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음성 인식 기능이 들어가고 코드 센서. 그러니까 아까 제품 아예 그냥 로고까지 돼서 그 제품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제품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음성 인식 또는 소위 말하는 스캔 통해서 가는 것까지 진화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클릭을 하는 클릭 개념이 아니라 뉴트럴 유저 인터페이스, 동작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나 되게 다양한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쇼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이 고객의 사용자 경험을 빠르게 이해하고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커머스하고 또 연계되는데 아마 최근에 아마존의 이커머스 중에 독특한 것들이 몇 개 있죠. 아마존 플렉스. 그러니까 우버가 택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이 가능한 기사님들이 배송하는 건데 저희는 그걸 이제 아마존 플렉스라고 하고 아마존 프레시, 아마존 프라임 나우 1시간 이내 배송하는 거. 아마존 프레시는 이제 신선 제품 4시간 이내 배송하는 거. 결국은 결제도 빨라지는 대신에
쇼핑도 빨라지는 대신에 주문 배송도 엄청나게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죠. 지금 미국의 되게 많은 주에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1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프라임 나우가 등장하게 됐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혁신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대시나 IoT 버튼의 그런 부분의 혁신을 단순히 우리가 구매나 이런 부분을 볼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버튼은 뭐냐? 대시 얘기 드렸고 되게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버튼은 결국은 아마존닷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고객님들이 또는 여기 계시는 개발자님들이 여기 계시는 다양한 IT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연결하시고 저희 AWS IoT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IoT 플랫폼과 연계돼서 바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한 번 누를 거냐, 길게 누를 거냐, 여러 번 누를 거냐 이거에 따라서 명령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저희가 이걸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 IT 소프트웨어 회사들 특징 아실 거예요. 요구를 하면 요구를 잘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이런 거 바꿔달라 그러면 본사에서 그러죠. 수천만 고객 중에 당신네들 요구사항 반영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좀 달라요. 고객의 요구사항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야 이거 고객한테 이거 해주면 정말 잘 될 것 같지 않냐? 아니에요. 고객이 요구한 걸 먼저 고민해요. 그래서 저희 워킹 백워드라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데 항상 거꾸로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건 뭐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첫 번째 이게 되면 프레스 릴리즈, 그러니까 PR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항상 저희 위에 매니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PR 좀 먼저 써보세요. 그 비즈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AQ, 그러니까 질의사항이 뭐가 나올까요? 그걸 고민해 보세요. 다음이 메뉴, 그러니까 빌드 만들고 나서 매뉴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 중심으로 가는 그 기본 문화 철학이 여기서 묻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AWS의 혁신인데 이 숫자가 모르면 신규 런칭되거나 업데이트되거나 서비스가 개선된 것들을 이제 어나운스 하잖아요. 그 개수예요. 작년에만 722개, 일주일에 5일을 치고 1년이 52주니까 뭐 일주일에 한 3-4개씩 발표했을 겁니다. 저도 저 역시 이 속도에 놀라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혁신이, 그러니까 서비스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업데이트된 숫자가 2340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해서 업데이트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IoT 버튼이 결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에서 아마존닷컴에서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많은 로직과 그다음에 원하는 거, 뭐 추적을 하거나 호출하거나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리모컨, 전 에어비앤비 같은 게 딱인 것 같아요. 보통 주인이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어디 놀러 갔어,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살아.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잖아요. 쓰시라고. 결국 체크인 체크아웃 어떻게 할 거냐. 사람도 없고. 결국 이런 부분들, 그다음 뭐 피자 배달,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 같은 거 이제 원클릭 이런 부분들 이미 이거는 다른 대시 버튼에서 나왔죠. 트위터나 페이스북 다른 쪽도 이제 API가 연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꿈꾸는 닷컴만이 아니라 아마존닷컴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가전제품, 스마트폰 모든 부분에 다 연계가 돼서 하나의 그런 플랫폼화되는,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단순 디바이스, 아까 원클릭 길게 누르고 뭐 짧게 누르는 얘기 드렸지만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 플랫폼이 연결돼 있고요. 뒷단에서 그런 백엔드 서비스하고 당연히 인터페이스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앞단에 아까 그 누르는 액션에 따른 룰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룰 엔진을 하게 되면 람다 함수 서비스를 구출해서 외부의 SNS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로 호출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이제 뭐 다이나모 DB라고 저희는 이제 노스QL DB입니다. 노스QL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대시보드,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S3라고 하는 스토리지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머신러닝하고 연계돼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그게 왜 자꾸 바뀔까요? 초가 점점 줄어들까요?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알고리즘이 진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데이터를 백으로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반영이 되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머신러닝까지 가게 되고, 당연히 그게 다시 룰 엔진에 적용이 돼서
새로운 변칙, 바뀌는 새로운 룰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결국 예측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의 부분이니까요.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API에서부터 IoT, 머신러닝까지 왔지만 앞에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그런 큰 변화의 흐름과 어떤 생태계, 플랫폼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가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는 솔직히 여기 보시면 이제 목적이 매저먼트가 아니다. 꼭 매저먼트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실제로 어떤 부분이냐 보면 이게 저희가 혁신했던 것 중에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락커입니다. 우린 보통 택배 했을 때 집에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다 맡겨주세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아예 주문 배송 자체를 무슨 뭐 편의점에다 맡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락커가 있는 거죠. 락커가 있는데 재미난 게 그 사람이 구매했을 거를 어떻게 인증할까? 그리고 보시면 다 사이즈가 틀리죠. 제품의 사이즈, 그리고 제품을 빼가는지 안 빼가는지 그 안에 있는 상태 정보, 내 제품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미 shipping이 돼 있다, 거기 가 있다, 이런 정보. 결국 이게 아까 말씀드린 IoT와 API의 데이터가 다 결합이 돼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락커 하나 만들지 뭐 무인 락커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인증에다가 그 사람의 물건의 상태 정보 모든 것을 하려 그러면 어마어마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혁신은 고객의 요구 사항인데 결국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냐 관건이고,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저희가 지금 최근에 올란도에서 시범이 시작됐죠. 그리고 UK에서 드론이 허가가 났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고객이 많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프라임 나우, 그러니까 아마존 핵심이 프라임 고객이 있죠. 연간 99불을 내면 이틀 이내 배송 무료고, 그리고 실제로 무제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고객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구매 고객의 아이덴티티를 오프라인에 있는 걸로 온라인과 연결시키는 것들,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되게 화제가 됐죠. 독일 같은 경우는 배송 서비스를 할 때 사람이 없잖아요. 집 앞에다가 물건을 못 두고 가요. 다른 데 맡기질 못해요. 뭐 테러 위험, 그다음에 물건 배송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 차죠. 아우디하고 저희가 협업을 합니다. 그 차량 주차장에 있는 차에 주인의 소위 말하는 트렁크에다 넣습니다. 배송 기사가 차 키가 있나요? 그죠? 그리고 저 제품 역시도 고객이 그 차 트렁크에 넣었다는 거 확인이 돼야 되고, 당연히 나중에 찾았을 때 수치에 대한 부분, 이 부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IoT 부분이 이런 데까지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알렉사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자가 약간 있는데, 저희는 IoT를, 그리고 아까 API도 마찬가지지만 플랫폼에서 핵심이 뭐 이렇게 커넥티드 디바이스, 뭐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모바일에 다 보여주, 야 이거 된다, 야 앱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프로세스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된 거 보시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근본적인 질문, 개선된 게 뭐고, 그 다음에 대체된 게 뭐고, 사라진 게 뭔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바뀌었잖아요.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원클릭, 어디서나.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저희는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도 역시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주입을 받는데, 정말 핵심과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함이나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생각과 철학은 바로 거기서 틀리다는 거고, 그러니까 IoT 하는데 프로세스부터 얘기한단 말이죠. 두 번째가 고객과의 관계. 고객이 그걸 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고객이 그걸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고객이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정말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이죠. 결국 우리가 맨날 스마트워크, 뭐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디바이스 얘기하지만 핵심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 결국 마지막에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는 뭐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의 숙제지만 이제 그 부분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아마존의 아까 혁신 API 부분이나 IoT 그리고 플랫폼, 그다음에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특히 아마존이 되게 좀 시큐리티하고 컴피던셜하면서 막 이렇게 가려져 있고 막 베일에 쌓여 있는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글로벌, 그다음에 저희 국내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되게 나서서 되게 많은 이제 생태계와 그다음에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그 끝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세상이 좀 더 이롭고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요즘 글씨가 작네요. 이거 화면을 좀 키워줘요. 네, 다 하면 되나요? 네, 뭐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첫 되고. 번째 저희가 출시 계획 같은 거는 잘 오픈이 안 돼 있어서 IT 버튼의 그러니까 출시라고 하면 이제 정식 런칭인데 얘는 제가 뭐 일단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매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이 구매한다 그러면 아마존닷컴에서 구매하셔야 되거든요. 저 역시 배송 대행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니 이제 기업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협업하면서 그 비즈니스는 이제 따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송할 때 주문자 주소는 어떻게 설정하고 배송하는 건가요? 주문자 제가 그 아마존닷컴 담당자가 아니라서 결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 질문이 뭐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존의 혁신을 위한 기업 문화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예. 혁신을 위한 기업 문화 중에 제가 아까 이제 커스터머 중심 그것도 있었고 저는 저희 리더십 프린시플이 14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think big, dive deep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생각하고 깊게 들여다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너럴리스트 얘기하고 스페셜리스트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요소를 좀 강조를 많이 하고요. 대시로 구매되는 제품은 가격 변동이 없는 제품인가요? 예, 대시는 이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지정 품목과 수량 이런 부분들이 디파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컨트롤하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 대시 쪽은 어차피 담당자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AOS에 대한 질문 하나 요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겁니다. 얼마 전에 AOS라는 용어를 들었습니다. 요거 여기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뭐 AOS라든지 API 확장된 개념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되게 다양한 실험과 그다음에 저희조차도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의 반응을 보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게 뭐 확정되고 계획됐다고 얘기를 좀 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시겠지만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계속 트라이얼되는 저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요. 실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이 계획도 저희가 함부로 좀 말하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른 IoT 플랫폼과의 차이? 저희 IoT 플랫폼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프로토콜 같은 경우 MQTT에 좀 최적화되어 있고 방금 보여드린 IoT 버튼에는 와이파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복잡한 네트워크나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다 수용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적화된 부분, 그러니까 레디메이드 된 부분을 해서 매니지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IoT 플랫폼을 만들 때 되게 많은 구성 요소를 별도로 구축한다거나 연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당연히 기존에 쓰셨던 AWS 플랫폼, 아까 얘기드렸던 데이터베이스 쪽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API 서비스나 이런 쪽을 활용하시는 쪽이 강점이 있죠. 네,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받고요. 정우진 이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